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권리 학교가 여러분과 정보공개센터가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보공개센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 그대로예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정보들, 권력이 감추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평등한 수준에서 거기서부터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고요. 2008년도 공교롭게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던 그 해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부 지원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는 하는데 크게 어떤 것들을 하냐면, 숨겨져 있는 정보들을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통해서 받아내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뭐 크고 작게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밥만 먹고 다니던데 그런 거 어디다 쓰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대체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가 맨날 입고 다녔던 한복은 자기 돈으로 산 건가? 아니면은 뭐 선물 받은 건가? 그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뭐 이런 걸 정보공개 청구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가장 많이 은폐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만한 뭐 원전 비리, 이런 비리, 산업 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라는 것들도 했고, 사립대학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학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사립대학의 정보불평등의 문제, 아니면 사학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좀 밝혀내자, 이런 류의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이 이렇게 이걸 정보공개센터만 하는 건 너무 아까워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알려고 이렇게 알권리 학교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뭐 보셔서 지금 기사로도 사실 계속 많이 나가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메탄올 그냥 일하러 갔을 뿐이었는데, 나는 일용 노동자고 비정규직 노동자고 일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메탄올이라는 실명을 할지도 모르는 약품을 다루고 있었고, 그걸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일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실명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냐, 그것을. 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 몰라서 그냥 분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적어도 알자. 그래서 알아서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분하면 분하다라는 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다 뭐 정보 불평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알권리 학교를 신청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이 정보 불평등이 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부도 알려주지 않고, 기업은 더 알려주지 않고, 뭐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R을 뒤집어 쓰고 있는 분은 삼성반도체에서 사무항을 하고만 노동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고, 제발 우리한테 알려달라 라는 내용의 그 입법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정이 된 화학물질관리법,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법이라는 걸 우리나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그들은 알려주지 않는 사례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기억이 너무너무 가물가물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죠. 뭐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저금했던 할머니들이 다 저금을 이용하는 은행이었었는데, 이 은행이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금을 하던 보통의 시민들은 돈을 하나도 얻을 방법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는 아니죠. 사실 의도적으로 이 부산저축은행이 망하기 전날, 부도를 내기 전날 그 이명박 정부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여기가 부도날 것이라는 걸 다 알았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부러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은행 업무가 종료된 11시 이후에도 다 돈을 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이미 혜택을 다 누리고 있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만 정보 불평등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이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고 균열을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권력의 카르텔 안 된다.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있는 정보 독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대통령을 바꾸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사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은 속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달라진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너희의 권력은 그저 위임된 것일 뿐,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서 참 좋은 게 정보공개 청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사실은 굉장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시고, 비공개를 계속 받으니까 이런 거 그냥 어디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낙담을 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알고 보면 쉽고 성능이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훌륭한 감시의 도구고 쉬운 검증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산업부나 노동부나 이런데 정보공개 청구 제법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사실 그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행위만 하더라도 엄청 의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행위를 정보공개 청구라는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로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런 거 막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데, 난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거 잘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 시민단체랑 동급으로 자꾸 취급해가지고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삶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공개 청구로 획득하셔도 돼요. 마치 기업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그런 용도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면 난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내가 너무 떼인 돈이 많아. 나 알바하고 있는 떼인 돈이 많아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뭐 최저임금 우리 사장 도대체 단속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뭐 노동청에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하면 확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학자금 대출 해가지고 제대로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은행에서도 연락이 오고 장학재단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뭐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내 세금으로 쓸데없는 데다가 공사하거나 뭐 짓거나 하는 거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그런 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보도블록
갈아 끼우고 맨날 무슨 축제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조형물만 만들어내고 있고 아니면 4대강 파고 있고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예전에는 요만하게 한다 그랬는데 자꾸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로.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엄청 공을 들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동네에 이제 봄 되니까 자전거도 많이 타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 동네 공원이나 가로수에 갔더니 농약을 뿌렸으니 뭐 따먹지 마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먹을 게 세고 셌는데 누가 그걸 산에서 뭘 따먹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무슨 농약이 쓰여져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위험한 농약 먹고 사람들이 자살도 한다는데 독성 농약을 뿌렸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수에 어떤 농약이 뿌려졌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로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공개 청구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그러니까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만들 용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린이집별 수산물 납품업체에 관한 서울자치구들의 답변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지금 유치원부터는 예전에 그런 것들 그 급식 뭐 먹는지 원산지가 다 나오는데 어린이집에 그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수입수산물 같은 경우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어릴수록 더 피폭이 많이 된다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나 싶어서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거예요. 각 자치구에, 25개 자치구에. 그랬더니 어린이집의 수입수산물 어떤 나라 거를 납품하는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한 곳이 서울 25개구 중에 3개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그런 거 관리 안 해. 어린이집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냥 학부모들한테 그거 쪽지 보내잖아. 거기에 다 나와. 그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믿을 수 없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 제대로 관리를 해서 누구라도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수산물에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 이게 실태를 드러내서 조례를 만든 거나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데 좀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보통 그래서 알 권리라고 말을 해요.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가 정보공개 같은 건 하면 안 돼라고 정보공개법이 처음 생겼을 때 공공기관들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겠죠. 왜냐면 이제까지 공개 안 해도 됐던 거를 갑자기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이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를 형성하거나 여론을 형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제거해달라.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알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알 권리의 가장 요체가 정보공개인데 이거는 정부에서도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알 권리는 당연히 시민들이 의사 형성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고 그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나 정부에서 이미 다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보 민주주의의 꽃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당연히 우리의 것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우리가 국가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권리. 그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이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집에서는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 36페이지 정도까지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료집을 가지고 말씀은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료집은 이후에, 왜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 듣고 나면 처음에 그렇구나 하다가도 다 까먹거든요. 그럼 깜깜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자료집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육하원칙의 순서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육하원칙 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걸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단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국민이라면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없고요. 성별의 제한 당연히 없고요. 지역 제한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만이 지금 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해요. 이주노동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국적자가 아닌 사람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도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라고 할 때 외국인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붙어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들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외국 단체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외국 기업 같은 데들 들어와 있는 데들 있고, 이런 데들도 가능하고요. 혹시 이 중에 단체 같은 데 소속이 되어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 조직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해요. 대신에 등록단체여야 돼요. 이 등록단체라는 거는 사단법인 등록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무서에다 내는 고유번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등록번호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록된 어떤 세금 내는 번호를 받은 단체라면 그 단체들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요. 언제 청구하면 되냐? 여러분이 궁금할 때 자다가 갑자기 영감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악상이 떠올랐어. 이런 것처럼 갑자기 궁금한 게 파바박 떠오를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도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고, 똥 싸다가도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궁금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돼요. 공무원은 9 to 6로 일하잖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궁금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단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는 그렇게 가능해요. 인터넷으로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어요.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열흘이 걸려요. 열흘 안에,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열흘 안에 이걸 공개할게, 이걸 비공개할 거야, 이런 정보 없어 라는 답변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청구한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걔네들 공무원들끼리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도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장이 갑자기 전국 순례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할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최장 열흘 정도는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다 열흘 이내에 답변을 줘요. 근데 이 열흘 안에는 이게 법에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열흘 안에는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 계산 안 되고, 그 다음에 통상 업무 시간 종료 이후,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밤 10시에도 되지만 밤 10시부터 스타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금요일 밤에 청구하고 그날부터 10일을 세면 안 되고,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오늘부터 10일이구나 계산을 하려면 적어도 저녁 6시 이전, 평일 저녁 6시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하루씩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추석 연휴 열흘이잖아요. 추석 연휴 전에 나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청구해야지라고 돌아와 봤자 그다음부터 일일이 계산되니까 그런 거는 좀 유념해 두시면 되고, 보통은 그래도 열흘 안에는 다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청구를 하면 되나? 요새는 등본 같은 거 뗄 때도 지하철 역사에서도 뗄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뗄 수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것처럼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다 가능해요.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의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어디냐?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게 제일 편한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거면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보통 행정기관에 가면은 여러분께서 평소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거의 없고요. 구청에 가면 왜 여권 발급받는 데 있잖아요. 그 구청 거기다 민원 여건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 여건과가 거의 다 정보 공개를 받는 부서예요. 그래서 그 민원 여건과 앞에 있는 그 여러 양식지들 중에 정보 공개 청구서 양식도 있어요. 없으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셔서 그 기관으로 내가 청구하는 기관에다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너무 악필이라서 혹은 내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글을 쓸 줄 몰라도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기관에 여기 정보 공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하면 하나씩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그냥 말로 구절구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네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어? 라고 확인을 해주고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에도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편으로 청구를 하실 때는요. 안 받았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등기로 보내세요. 네, 안 받았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꼭 등기로 보내시고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할 때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강국이라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인터넷 강국 맞아요. 정보공개 청구하기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open.go.kr GO는 거버먼트의 GO거든요. 정보를 열겠다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는 여기서 다 가능해요. 행정기관을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우셨을 입법, 사법, 행정부 3권으로 분립되어 있다. 이 얘기 다 기억나시죠? 그때 행정부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청와대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이 안에 있는 산하기관 전부 다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데들 행정기관은 다 여기서 가능해요. 그러면 행정부 말고 입법부, 사법부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 법원, 국회 이런 데 어떻게? 걔네들은 걔네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관들이 있어요.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 아니면 독립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들도 다 개별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 공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없으면 그 기관에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은 정보공개 포털에 있어요. 심지어 작년 12월 1일부터는 사립대학교, 우리나라 300여 개의 사립대학교도 다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왔어요. 6개 대학교 빼고.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원광대, 농협대 딱 요 6개 알만한 그런 좀 이렇게 나 방구 좀 낀다 하는 그런 대학교를 빼고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뭘 정보공개 청구하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뭐 어디다 하는지 알면 뭐예요? 잘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에서 만든다라고 할 만한 것들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그 문 대통령의 일과가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여러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업무 지시를 문서로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이 들어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결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보셨을 텐데 종이 기록, 전자 기록 모두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공문들 전체, 뭐 회의록 이런 것들 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에요. 영수증 이런 거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 대상. 증빙 자료 같은 거 청구 대상이고요. 찍는 사진 되게 많이 찍을 거잖아요. 그런 사진들 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고 영상, CCTV 영상 같은 경우들, 예를 들면 경찰청 같은 데 CCTV 영상 되게 많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CCTV 영상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형태로는 없지만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여러 큰 데이터,
아니면은 뭐 수식, 서식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이 업무 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다 청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기관이 이건 보통 생산한 거잖아요. 생산한 거 말고 내가 만든 거 말고 보유하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 공공기관이 생산한 거야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건 맞고, 보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또 청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여부와는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삼성반도체에서 계속 그 노동자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거나 직업병을 얻고 나니까 노동부나 이런 데서 삼성 너네 자체 조사 좀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조사한 걸 노동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만들어서 노동부에다가 제출한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라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들이 공공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것들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관들 중에 힘 있는 기관이 있고 힘 없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기관들은 또 괜히 뻑이거든요. 그리고 힘 없는 기관들은 뭐만 하도 알아서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힘 있는 기관에다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안 줘요. 근데 그 힘 있는 기관에서 힘 없는 기관에다가 야 이런 거 좀 해라고 보낸 공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힘 없는 기관에다가 야 쟤네가 너네한테 보냈던 그 공문 나한테 좀 공개해 라고 하면 공개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는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인수위에서 뭘 하는지 완전 깜깜이었었어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중앙부처들한테 도대체 어떤 일 같은 거 협조 요청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인수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간단한 내용을 했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각 중앙부처에다가 발송한 공문 목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수위에서 그거 국가안보야 공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각 중앙부처에 다 청구를 했죠. 너네 인수위한테 받았던 공문 목록 공개해줘. 다 공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인수위한테나 중요하지 사실 기관에는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어디서 만들었지 이것만 신경 쓴다기보다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디에 청구하는 게 좀 빠졌는데 어디에 청구하면 되는지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이 자료집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나 다 가능해요. 근데 공공기관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립을 막론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니까요. 여기에는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할 수 있냐면은 투자 출연한 기관들. 근데 막 전액으로 투자 출연하지 않아도 돼요. 뭐 50% 이상 투자 출연해서 뭐 30% 이상의 뭐 영향권을 행사하고 이런 데들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공간 NPO 지원센터 서울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 서울시에서 전액 위탁받아서 하는 데라서 여기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해요.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 중에서 연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5천만 원 엄청 큰 거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민간 단체들 중엔 자유총연맹 같은 데들도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전국연맹은 1년에 10억도 더 받거든요. 이런 데들 지역은 한 5천만 원씩 받겠죠? 이런 데들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해요.
그 사업비 어떻게 썼는지 그 해년도에 해당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이렇게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된, 세금이 들어가는데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다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개발비와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국회의원실 하나하나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해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자기네가 정보공개 받는 대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실 하나하나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런 데 원내 정당들은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되게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세금이 분명히 들어갔지만 정당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해요. 대신에 이 정당들이 받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는데, 선관위 보유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그 정보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당에 직접 청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곳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국가정보원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청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냐. 정보공개 청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 궁금해.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알려줄 수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 가서 밥 주세요. 라고 하면 밥을 주겠어요? 메뉴판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정보공개 청구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어서 와 나도 청구하면 바로 나오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아마 많이 안 해보셨거나 더 잘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일 테고, 싸움이에요. 전략이고 눈치를 보는 거죠. 공무원들이랑 밀당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계속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면 요런 양식이 떠요. 양식 이미지는 좀 바뀌었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 청구 들어가시면 open.go.kr에서 청구하기 들어가시면 요 정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다 청구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구기관 찾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돼요. 이 클릭을 딱 하시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어디가 어디 산하기관인지 다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도가 나오거든요. 모든 공공기관, 행정기관 조직도가 쭉 나와요. 대통령 비서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청와대는 절대 청와대라고 찾으시면 안 돼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이렇게 세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체계고, 그렇게 청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찾으면 되고, 아니면 조직도에서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검색하셔도 돼요. 검색창도 있어요. 내 기관 찾기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나 서울 궁금해. 서울 검색하시면 서울자가 들어간 산하기관들 엄청 많거든요. 자치구만 해도 25개고 자치구에 산하기관들이 있고 있잖아요. 100개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좀 특이한 단어들로 검색하는 게 좋고, 이렇게 청구기관을 찾으면 되고, 그럴 수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들 새로 만약에 만들어지고 났을 때 장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장관들의 일정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부처가 20개가 넘잖아요. 거기다가 한 번씩 다 청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 곳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 다 해보셨죠? 장바구니 다 담아보셨죠? 한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으면 한 번에 결제 가능하잖아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면 한 번에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군의원, 시의원 이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업무 수집이 궁금하다.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한 번에 청구 가능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 궁금하실 때 여러 번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내용, 제목과 정보 내용,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도대체 제목을 왜 쓰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목을 쓰는 칸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뭐라고 쓰지? 제목을 뭐라고 쓰지? 혹시 뭐 이렇게 공문 같은 거 좀 만들어 보신 분은 또 공문처럼 뭐뭐뭐에 대한 건 협조 의뢰 뭐 이런 거라고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근데 또 얘기하면 또 쟤는 또 해봤으니까 또 아무렇게나라고 말을 하지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제목을 아무렇게나라고 쓰셔도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핵심은 내용이지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정보공개 청구라고만 쓰셔도 돼요. 제목에다가. 근데 저는 키워드를 쓰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보공개 청구 인생에 한 번만 하실 분은 아닐 것 같아서 여러 번 정보공개 청구하실 분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목을 다 정보공개 청구로 썼었어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고 났는데 한 5달쯤 지났는데 제가 그 해에 되게 파이팅 넘쳐가지고 신입의 패기로 정보공개 청구 1년에 3,000건인가 했거든요. 근데 한 5개월 지나서 보니까 제목이 다 정보공개 청구인 거예요. 어디다가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걸 일일이 그래서 그때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는 기억나는데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만 해도 100건을 했을 텐데 그럼 100개를 다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어를 넣어요. 제가 그냥 알아보기 좋은. 예를 들면 구의원이라거나 업무추진비, 관용차, 핸드폰, 제 맘대로 해요. 4대강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알기 쉬운 단어 아무거나 넣어요. 그렇게 넣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많이 하실 거라면 그냥 키워드 단어 하나 정도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청구 내용은 간결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아무 말이죠. 이제 하나만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싶은 걸 다 적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상세하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결하게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제목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첫 줄은 귀 기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날씨 같은 거 안 물으셔도 돼요. 자기소개 당연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문장형으로 잘 안 끝나도 돼요. 뭐뭐뭐뭐 청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어, 명사만 나열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대한 상세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내가 하나 빼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걸 빼고 줘요. 그러면 그 자료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줄 쓰는 거죠. 대상자, 집행 장소, 집행 일자, 집행 방법 썼어요. 집행 금액을 안 쓰잖아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인데 그 집행 금액 안 썼다고 그거 빼고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이 정보공개 일만 10년 넘게 한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존재들이란다. 네가 알고 싶어하는 걸 다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도 주지 않지. 그 말이 정답이에요. 알고 싶은 걸 다 쓰셔야 돼요. 뭘 이런 걸까지 써야 돼? 다 쓰세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요. 회의록이 궁금해요. 회의록을 받고 싶어요. 회의록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의록 받고 싶어서 회의록 청구할 때 회의록 몇 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의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안 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라고 하지 않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 결과 등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회의록이 들어있을 법한 그런 문서들 회의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회의 결과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세하게 쓴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물고기 그물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게 내가 단단하게 채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그게 사실은 설계 과정이죠. 설계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보 공개를 받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시민단체? 기자? 이런 사람들 너무 싫겠죠. 공개하면 그걸로 막 보도할 테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래요. 전직 공무원이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아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 참조문서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럴 때 많은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연구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엑셀 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채워주세요. 서식 여기다 첨부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봤자 공개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 공개는 있는 자료를 주는 거지 자료를 만들어서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줘봤자 우리 그렇게 안 줘도 돼. 그냥 정보 부존재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권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뭐가 좋냐면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거나 지침 같은 거 아니면 서식 같은 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법한 서식 아니면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지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보도블록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걸 궁금해 청구를 하는데 이 보도블록 공사하는 데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다 싶을 때 사진 찍거나 좌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지 이런 거 첨부하시면 돼요. 청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첨부 파일로 넣으시면 되고요. 청구를 하시고 나면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공개를 해야 돼요. 나 종이로 받고 싶어. 그럼 종이로 주는 거고요. 나 전자 파일로 받을 거야. 전자 파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전자 파일, 종이 출력물, 그러니까 사본 출력물, 그다음에 아까 사진이나 영상도 청구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필름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아니면 열람, 난 눈으로만 보겠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이 전자 파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청구하니까 인터넷으로 받아봐라. 그러면 수령 방법도 정보통신망으로 바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고 원하시면 변경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정보통신망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시스템 안에다 그냥 파일을 첨부해줘요. 붙여줘요. 별도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파일에다 그냥 올려주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의 정보공개 청구 서버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데 권하기로는 전자 파일로 하기를 권해드려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이 제일 조금 들어요. 정보공개 청구에 수수료가 있거든요.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비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전자 파일 같은 경우에 1메가까지 무료고요. 1메가부터는 메가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20원으로 계산이 돼요. 열람도 돈이 들어요. 1시간까지는 공짜고 1시간 이후로부터는 1시간당 500원인가? 30분당 500원인가? 주차요금 같죠? 그렇게 수수료가 들어요. 슬프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즘에 빠띠라는 것과 한겨레 21이랑 같이 세월호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거든요. 세월호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그럼 특조위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만들었던 기록들을 좀 받아서 우리가 공유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었던 자료가 양이 약 30테라인가 그래요. 그걸 정보공개 청구로 받으려면 30억이 필요합니다. 특조위 하나 만들고 말죠. 30억 원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필요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를.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나 연구 때문에 필요해. 랄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50% 감면해줘요. 만약에 특조위를 저희가 받는다면 15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가 드는데 전자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으실 경우에 전자파일로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다르게 받으실 경우에는 종이값으로 받고 우편 배달료 같은 거, 실비 이런 것들도 받아요. 근데 보통 청구해서 받는 양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00원 미만에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제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들, 주요 정당들, 원내 정당들 정치자금, 돈 받았던 거,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거랑 아니면 당원들이 당빈했던 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역서 열람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내역서 열람하기 전에 자료들을 전체를 봤는데 그거 받을 때는 감면받아서 79,000원 냈네요. 전자파일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전자파일 주제에 79,000원이 되냐. 메가당 100원인데 그럴 경우에 애초에 종이로 만들었던 거를 내가 전자파일로 받고 싶어서 걔네들이 다 일일이 스캔해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전자파일로 받아도 종이값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보공개법 그 수수료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청구하는지 말해야 되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요. 98% 전화가 옵니다. 공무원한테. 두 가지를 물을 거예요. 두 가지 다 물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물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되게 많이 오는 질문들이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여서 꼭 말씀드릴게요. 왜 청구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청구하겠어요? 궁금해서 청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죠. 왜 청구했어요? 왜 청구했어요? 라는 거는 이미 짜증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걸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짜증이 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금해서요 라고 하면은 약 올리려는 것 같고 공무원이 괜히 더 열이 받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뭐 이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청구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주셔도 돼요. 왜 청구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자 해서 뭐 내역들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네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청구했어요? 라고 할 때는 사실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그냥 국민 알 권리니까 궁금해서 청구했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게 왜 있냐면 예전에는 왜 청구했는지 청구 목적을 적었어야 됐어요. 청구서에. 근데 그거 자체가 청구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청구했는지를 이걸 막 적다 보면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예 서식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답을 할 의무도 없고 물어볼 권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거부하셔도 돼요. 저 대답할 의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청구했어요 말고 뭐 청구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친절하게 소상히 내가 궁금한 걸 다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쓰는 언어랑 시민이 쓰는 언어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센터에서 청구했던 것 중에 싱크홀이었어요. 싱크홀 있잖아요. 잠실에 빵빵빵. 그래서 싱크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다. 싱크홀 현황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싱크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싱크홀 있잖아요. 잠실에 엄청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싱크홀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공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행정용어에서는 동공,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게 싱크홀인지 알겠는데 이걸 내가 과장이랑 국장한테 결제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적은 대로만 준다. 이게 싱크홀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네가 뭘 청구한 거냐라고 물어볼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또 정보공개 청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교육청에다가 영어 유치원 현황을 청구했었어요. 영어 유치원이 사실은 그 사교육 빈부격차의 가장 상징 같은 거여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영어 유치원 학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청구를 했죠. 영어 유치원, 각 영어 유치원의 학비, 유치원 학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라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와서 영어 유치원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이 없다니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영어 유치원이 몇 개가 뜨는데요. 라고 했더니 영어 유치원이라는 건 아예 없고 우리가 통상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아들에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영어 학원. 그것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 유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학비를 물어보는 거면 우린 정보 부존재로밖에 줄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영어 학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면 그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말이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청구를 한 건데 그런 단어가 안 쓰면 아니면 물어보는 거 이때 막 슬슬 물어보는 거. 그럼 그건 뭐라고 쓰나요? 그런 건 어느 부서에서 보통 담당하나요? 이게 궁금한 것들은. 그리고 무슨 혹시 법 같은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알려주면 또 법 보고 더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청구한 건지 모를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막 얘가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해 보인다 라거나 청구한 얘 좀 어리버리한데 라거나 아니면 이 청구권이 너무 민감해 그럴 경우에 취하해달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법 많아요. 취하라는 건 뭐냐면 내 청구를 내가 스스로 거두는 행위 그걸 해달라는 거죠.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정보공개 청구 엄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배워서까지 하려고 하는 게 정보공개 청구인데 뭐가 그렇게 내가 한가하다고 했다 뺐다 그러겠어요. 취하를 왜 하라고 하냐면 취하를 할 때 그냥 취해달라고 안 해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료 이거 원래 공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해 주세요. 공개 안 되는 거면 비공개하면 돼요. 이 자료 없어요. 이 자료 없어가지고 어찌 출할 수가 없어요. 정보 부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부존재 하면 돼요.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결제를 못 받아요. 내가 그냥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이거 과장님 결제 받으려면 보름 걸려요. 내가 지금 바로 이메일로 줄 테니까 취하해 주세요. 여러분 엄청 시급한 게 아니라면 보름 뒤에 받으세요. 왜냐하면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타부터 어떻게든 대답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스스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취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공개든 부존재. 여러분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해요. 정보가 없다? 일을 안 했거나 그걸 숨기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비공개한다? 왜 비공개하는지 타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보 은폐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래 걸린다. 10일 연장도 가능한데 그렇게 받으면 돼요. 제가 아까 쉬운 검증의 도구라고 아까 정보공개 청구가 쉬운 검증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정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고 이걸 누가 검토했고 이걸 누가 결제했고가 공문처럼 다 떠요. 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다 뜨고 기관의 직인이 찍혀서 이게 나와요. 기관의 공식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사용할 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공중에 배포하고 싶다. 내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그걸로 글 쓰고 싶다. 어디다 칼럼 내고 싶다. 자료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카더라 너무 많잖아요. 카더라를 증명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요. 오죽하면 팩트체크가 유행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아니면 내가 사실 알고 있는 진실과 기관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 정보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료를 그럼 이메일로 받으면 되지. 이거 꼭 취하해야 돼요. 나 지금 바로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걸 결제한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개인의 일탈이 돼 버려요. 사실은 조직적 결단일 수 있지만 그냥 얘가 그냥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이 이걸 줬네. 그냥 그 개인의 잘못이 돼 버려요. 여러분 그 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부 관계자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냥 내부 관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뭐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쓰려고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어져 버려요.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취하율이 제일 높은 기관이 어디냐면요. 검찰이랑 경찰이에요. 다 아시겠죠? 취하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정보공개 청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8가지. 10가지 채우고 싶었는데요. 못 채웠어요. 그래서 8가지인데 정보공개 청구는 설계가 중요하다. 정보공개 청구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를 들면 뭐 활동가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언론인 지망생이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늦어요. 일단 열흘, 2주 걸려요. 연장하면 한 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바로 내일 쓸 용도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건 좀 늦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법률과 지침과 규정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문서로 일할 때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게 법률 지침 규정이에요. 법, 조례, 규정 같은 거 보면 보통 우리가 잘 안 보는데 끝에 끝에 보면은 뭐 서식일, 서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식 같은 거, 양식 같은 거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건 그 형태대로 다 자료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뭐 그 서식 만든 거 주세요라고 하면 아까 정보 공개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공개할 때. 그냥 그 서식 같은 거 그대로 원하는 거, 서식 같은 거, 지침 같은 거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어잖아요. 해야 한다. 무조건 해요. 공무원들은. 그게 되게 형식적인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기관을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무조건 조사해야 돼요. 안 하면 일 안 한 거니까. 그럼 일 안 하면 공무원 책임 되잖아요. 무조건 이래요. 그래서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조사한 현황 정보공개 청구한다라고 하면 100% 받는 거죠. 거기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법률 같은 거 있으면 꼭 보세요. 그리고 법률 안에 지침 되게 많거든요. 경찰청 이런 데 지침 되게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뭐 백남기 농민 그 당시 있었던 살수차 운용 지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살수차 운용 지침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셔도 좋지만 구글에 검색하면 살수차 운용 지침 같은 거 나오거든요. 살수차 운용 지침에 보면은 사용 뭐 일지, 상황 일지, 시각 같은 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니네 지침에 이거 나오니까 아니면 뭐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나한테도 공개해줘. 그냥 그렇게 청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지침 규정을 관련 있는 관심 있는 주제 분야와 관련된 지침 규정들을 꼭 보시는 게 좋고요. 정부 3.0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내세웠던 공약이었어요. 정부 3.0 정보공개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들이 달라진 게 조금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정보공개 포털. 정부 3.0 되면서 결제문서 원문 공개 이런 거 시작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뭐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서가 공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2주 정도,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주 보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 하잖아요. 대통령이랑 총리랑 이렇게 장관들 모여가지고 국무회의 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회의 회의록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막 토론을 빡세게 하진 않아요. 무슨 법이 시행된다, 무슨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뭐 그 총리나 대통령이 요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신경 씁시다라는 훈화 말씀 같은 거 좀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 포털에 찾으면 공개 문서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보셔도 되고 청구하기 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구하시면 좋죠. 공문 목록 같은 거, 제목 같은 것도 다 비공개 문서라고 하더라도 제목 같은 건 다 나오니까 그런 걸 청구하시면 좋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구 취하는 하지 마세요. 근데 청구 취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해요. 어떤 때냐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영어 유치원 현황 청구했는데 영어 유치원 현황 없다. 그래서 그 학원 현황 알려줘야 된다. 서로 이해는 다 됐어요. 업무 담당자랑 나랑 서로 소통 다 됐어요. 그거 주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 업무 담당자가 너무 힘이 약한 구급 공무원이고 그 과장이 엄청 폭력적인 모든 정보는 다 우리 거야 라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비공개 부존재하라고 한다. 너무 고압적으로 그런다. 그래서 결제를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청구하면 지금 팀장이나 과장한테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글자만 바꿔서 다시 청구해 주세요.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좀 더 통화했던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청구해 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 내가 취하하고 다시 청구해 줄게 라고 해서 청구 취하하고 다시 청구하시면 돼요. 아 그럼 수정하면 되지 왜 취하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접수, 대기, 접수 완료, 처리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접수, 대기 단계에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일단 걔네들이 공공기관에서 이거 청구 들어왔네? 라고 확인한 순간은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이만한 정보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받았어. 요거 말고 이제 딴 거 받아서 이렇게 맞춰야지. 또 딴 거 받아서 맞춰야지. 희한하게 정보가 새끼를 쳐요. 이 자료 받으면 그럼 이것도 있겠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치면서 퍼즐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오타쿠들을 따라해 보세요. 아예 정보공개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따라서 하다 보면 오타쿠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팁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사실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 말씀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자료는 지금 할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 자료집의 맨 뒤쪽이에요. 예, 77페이지부터 있는 그런 자료들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정보 공개, 이제 이름 바뀌겠네요. 예전엔 정부 3.0으로 많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 정보 공유, 소통 뭐 이런 카테고리에 보통 정보 공개가 다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전 정보 공표, 사전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 기관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법에서 정한 것들, 이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뭐 수의계약이나 계약 현황 사업,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아니면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니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이런 각 공공기관의 사전 정보 공개 자료를 조금 보시면 되게 원하는 자료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이걸 편집해서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하지만 팁은 좀 얻을 수 있어서 사전 공개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데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우측에 퀵 메뉴바에 보면 국회 정보 공개라고 있는데 경찰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들이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테이저건 쌍용차 노동자들한테 썼던 테이저건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들 같은 것들 거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소스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은 알리오인데, 알리오는 20대 청년들은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왜 아냐 그랬더니 공사공단 취직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연봉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데들, 공항공사 이런 데들,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뭐 기관장 연봉, 예를 들면 뭐 김석기 용산 참사 때 있었던 김석기 씨가 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뭐 연봉은 3억을 받더라. 사실 이런 거 안 알아보고 그냥 알리오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닥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공사공단들 중에서 그 이사회 지적사항, 감사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올라오고요. 아니면 뭐 낙하산 인사 이런 거에 나 좀 관심 있다라고 할 때 뭐 세월호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해피야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기관들 다 보면은 그 산하기관들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별로도 다 소팅이 가능하거든요, 사이트가. 거기 들어가면 각 기관마다 여기에 임원 현황이 다 나와요. 임원들의 소속, 아니면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해먹던 사람인가. 그러면은 뭐 그런 낙하산 인사 같은 거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해수부, 저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생 노가다 같은 거 복부 타면 이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낙하산 인사 리스트 같은 것들이. 그래서 봤더니 해수부 산하에 무슨 뭐 항만공사 뭐 이런 데 있는 이사로 뭐 친박연대 대표가 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오를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뭐 신규 채용 같은 채용 현황 같은 것들, 아니면 노조 운영 현황 이런 것들도 다 알리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예산 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예산 전문가들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뭐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숫자밖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맨날 1억 셀 때도 다시 일시, 백, 천만부터 세는 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지만 다 하지는 어렵고,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데에서 정부가 낸 예산서, 결산서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매년 만들어요.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해요. 뭐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부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예산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는 특히 중요하고 재밌어요. 저 같은 예산 모달들도 읽으면 재밌는 걸 보면 좀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는 부처별로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임위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전행정위원회, 뭐 교육과학위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문화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보면 그 위원회 산하에 있는 부처청들이 쭉 정리가 되고요. 그 부처청의 예산에 대한 총계들도 정리가 되고, 각 예산 항목이나 결산 항목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면 얘네가 작년에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또 신청했다. 이거 문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대학 프라임 사업 이런 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이런 결과들이 있다. 조사해보니까 이렇다. 뭐 이런 결과들을 결산보고서에 낸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뭐였냐면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이라는 거를 매년 해요. 이름부터 성숙하고 따뜻한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3개 국민운동단체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래서 이 단체들마다 예를 들면 2010년에는 20억, 2011년에는 28억, 2012년에도 28억의 돈을 지원을 했다. 근데 이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만 봐도 알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예산서, 결산서와 다른 건 뭐냐면 그 사용 내역들을 받아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자유총연맹에다가 돈을 이렇게 매년 몇 억씩 돈을 주는데, 그걸 집행한 걸 봤더니 뭐 애국심 고취 뭐 이런 사업으로 무궁화 심기를 했더라. 무궁화 심기 좋죠. 뭐 자연은 푸를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결산을 봤더니 무궁화를 12월에 심었더라.
12월에 나무 심어서 잘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없거든요.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몰아쓰기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은 중복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는 지원을 하면 안 되거나 비슷한 항목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 중복 지원이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일일이 안 봐도 되고 챕터마다 제목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쭈루룩 한번 보셔도 돼요. 결산은 7월에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을쯤에 보시면 좀 좋아요. 봄, 가을쯤에 나오거든요. 보고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보고서, 결산보고서 먼저 좀 보시는 걸 권하고요. 이 자료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자료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자료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제문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정보공개 포털이에요. 모든 행정기관, 교육기관 이런 데들에 대한 결제문서 원문이 다 서울 정보공개 포털 open.go.kr에 올라와요. 근데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의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회의들이 잘 공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사실 중앙부처도 다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운영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투자심사위원회, 개발 무슨 위원회, 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뭐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위원회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속속 정보에서 회의 정보라는 걸 들어가면 사이트가 개편될 거여서 속속 정보로 안 들어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서울시에 어떤 회의들이 있는지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회의들에서 법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회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명단들, 그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소속과 직책 성명까지 다 나오고요. 그 회의들에 언제 개최되는지 회의 개최 결과,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서울시에서 무슨 하나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기록물평가심의회라는 거 위원인데 회의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말 했고 무슨 논의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됐다라고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활동하시는 게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회의 정보 공개 보시면 좋고 결제문서 공개에서도 정보 공개 포털보다 좀 더 공개가 빨라요. 빠르고 다운로드도 빠르고 보기도 훨씬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고 결제문서 공문만 사실 공문엔 별 내용 없고 다 부침에 있잖아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내용은 뭐 부침일과 같습니다. 부침들도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검색하셔도 되고 뭐 키워드 검색하셔도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는 통계 자료 같은 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 특히 지자체 나 비교하고 싶어. 이런 거 할 때는 내고장 알림이라는 내고장 알림인데 아무도한테도 안 알려서 아무도 모르는 내고장 알림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내고장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표들을 이렇게 통계 자료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서 수나 소방관, 뭐 주민 대비 소방관 비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취업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비교하는 통계들을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되게 많은 자료들을 통계를 내놔요. 근데 이 통계 자료 자체 좀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올리는 사람이 잘못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 올려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백데이터용으로 사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대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알림이, 그 다음에 뭐 대학 아니고 초중고에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 알림이 이런 사이트들, 그래서 공시 사이트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요. 아까 알리오가 중앙부처 산하의 기관이었잖아요. 클린아이라는 거는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지자체에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영정보들, 알리오의 지자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
나는 인터넷 좀 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료 좀 다룬다면 로데이터 뭐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뭐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홈페이지에 자 이제 좀 제가 인터넷을 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인데요. 개편이 될 거긴 한데 어쨌건 개편이 되더라도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데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하셔도 공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정보공개 청구를 받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줍거나 자료들을 다운받거나 하는 건데 아까 제가 국무회의 회의록 저희가 매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려면 정보공개 포털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도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지난 겨울에 촛불 전국에 많이들 가보신 분이 계셨을 텐데 촛불을 들러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태극기를 들러 가보신 분도 어쩌면 속으로 계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태극기 시민들 엄청 많다라고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잘 계산한 거냐 요렇게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공개센터는 집회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언제 뭐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가 어떤 근거를 통해 발표됐는지 청구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청구 문구예요. 집회 인원 집계 방법,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청구하니까 뭐 이런 내용을 받았다. 사실 공개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집회 방법 포함된 문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집회 인원 집계 기준은 이런 식으로 추산한다. 뭐 이런 답변들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청구도 있고 예를 들면 19대 20대 청문회가 또 이슈였기 때문에 청문회 맨날 출석 안 하는 우병우를 보고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청구를 했었던 거예요. 국회 청문회 미꾸라지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청구를 하면 뭐 이런 법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법에 출석을 해야 되면 불출석하면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출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 것들인데 그러면은 뭐 불출석했던 현황 이런 걸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불출석했다. 이 내용들은 뭐 공개를 하지 않아. 이런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자료들은요 저희가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여러분도 바로 그냥 활용하실 수 있게 파일도 다운로드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조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만든 성교육의 표준안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이걸 성교육 교재라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 이럴 때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성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정말 이런 거. 숙식 제공 유난히 좋은 조건이 좋은 알바는 가급적 알바를 하지 않는다. 유난히 좋은 조건의 알바는 믿지 않는다. 10,000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성추행을 하려고 할 때 가방끈을 길게 뒤로 맨다. 뭐 이런 내용들의 성교육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아까 정보공개 포털에서 제가 정부 3.0을 잘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원문 결제 문서도 있지만 정보 목록 같은 것들도 검색이 돼요. 공문 목록 같은 거. 그런 공문 목록을 봤더니 교육부가 일선교육청에다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용의 실제 뭐 직무 연수 안내 및 연수 대상사 추천 요청 이런 문서를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작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교육안은요,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실행이 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성교육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엄청 쉬워요. 정보 목록에서 검색을 하면 그 공문이 딱 뜨잖아요. 그럼 그냥 그 문서 번호 뭐 무슨 제도과 문서 번호 뭐 1030번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해서 그게 뭐예요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문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바로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세월호 참사 당시 예전에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 같은 거,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거, 실제로 선박 안전 점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세월호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 그래서 세월호 성금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왜 가능하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기도 하지만 기부금품법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모금을 하거나 그걸 사용을 하려면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가끔가다 겨울에 뭐 국군장병 양말 보내기 이런 거 성금할 때 있거든요. 그 세금으로 해도 되는데 꼭 이게 성금 모금할 때 있잖아요. 국방부에다가 그 모금 사용 계획 이런 것들을 법에 근거해서 청구하면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그냥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아,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서 팁으로 삼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동하신다면 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부 지원 0%의 예, 시민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주셔도 아주 기쁘게 저희가 받겠고요. 이런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정보공개 포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open.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사전 정보도 볼 수도 있고, 그 원문 공개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문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비서실이 예전에는 원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직도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하면 쭉 뜨고, 예를 들면 이런데 이거 원문 공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기관장이 결재한 거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감사원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관을 정해서 뭐 검색을 하면 제발 떠라. 이 기관들 중에서 되게 힘 있는 기관들은 결재 문서가 없어요. 그런 데들이 있어서 없네요. 저런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 말고 교육기관에서 뭐 서울시 교육 그냥 기관으로만 검색하면 교육청 같은 데는 엄청 많아요. 힘이 없잖아요. 9,100건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결제 문서 같은 것들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학교 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 뭐 주간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문서를 뭐 이게 얼마나 보존되는 문서고, 예를 들면 보존 기간이 길면 좀 중요도가 높은 문서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이 문서의 제목이 뭐고 문서 번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첨부 파일은 뭐가 있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께서 그냥 여러분 컴퓨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따로 별다른 걸 설치해야 된다거나 액티브엑스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들 중에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첨부 파일이 없는 문서 아니면 그러니까 공개로 되어 있는 첨부 파일이 안 붙어 있는 문서는 이게 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어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비공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점에 비공개라는 거지 내가 청구할 때 비공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청구할 때도 비공개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구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는 안 했던, 제가 아까는 원문 정보에는 지금 공개 청구에서 정보 목록으로 들어갔거든요. 정보 목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관이 생산하는 공문 목록이에요. 문서 등록 대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해요. 예를 들면 아까 감사원에서 원문 공개는 없었지만 이건 감사원이 왜 이따위로 돼 있지? 이건 검색을 안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그냥 전체로 뭐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거나 기관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과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 연구 간담회 계획 이렇게 뜨면 이건 공개 문서지만 이렇게 뜨기도 해요. 뭐 5월 22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때 봐라. 열람 일시 이전에 정보공개 신청하시고 필요해서 나 빨리 보고 싶으면 청구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해야 돼. 여러분 회원가입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회원하시면 되는데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잡혀요. 청구기관이 감사원으로 잡히고 제목을 자기네가 이렇게 적어놔요. 이 문서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도 이렇게 해놔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청구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문을 검색하시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난 이런 거 말고 내가 만들어서 청구할 거야 라고 하시면 회원가입 로그인 하신 다음에 청구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아까랑 양식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데 청구 기관을 선택할 수 있죠. 기관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부처나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그럴 경우 있죠. 이 일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 일을 할 것 같은 데에다 그냥 청구하시면 돼요.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자료집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아무데나 청구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청구를 받았는데 그 정보가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면 그 정보를 즉시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라고 이송을 이게 토스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뭐냐면 시민들은 이 일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요. 저 앞에서 예를 들면 청계광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중구청에서 하는 일인지 종로구청에서 하는 일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인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기서 일을 얘네가 할 것 같아. 그냥 서울시 할 것 같아. 서울시에다가 하면 서울시에서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기관으로 자기네가 토스를 해줘요. 행망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청구기관이 그 다른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청구 제목 적으시면 돼요. 뭐 아무 키워드나 적으시면 되고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좀 중요한데 얘네도 말하잖아요. 청구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고. 2000자 이내로만 쓰면 돼요. 2000자는 어마어마한 글자 수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걸 그만큼 다 쓰셔도 구구절절하게 다 쓰셔도 돼요. 대신에 쓸 때 이걸 쓰는데 정보가 유지되는 시간이 30분이거든요. 2000자 썼는데 30분 넘으면 청구했을 때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서 쓰시고 복붙하시기를 권해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청구하시고 필요한 문서가 있으면 파일 첨부하시고요.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요. 수수료 정보, 감면. 제가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나 연구 목적일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해당 없음을 하시고 해당한다라고 하면 또 감면 내용에 또 구구절절 써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 딱 이렇게만 써요. 공익 목적 이 정도로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첨부 서류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재직증명서 이런 거 같은 걸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구인 정보는 회원 가입할 때 바로 등록됐던 건데 여러분 이거 등록할 때요. 주소랑 전화번호
또 이렇게 본가 연락처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편물 수령하기 쉬운 이런 데다가 하세요. 예전에 정보공개센터에 어떤 대학생이 자원활동으로 왔는데 그 친구 집이 안동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이게 저희가 이제 너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렴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죠. 검찰청에도 하고 경찰청에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동시의 집으로 자꾸 검찰청에서 편지가 오고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결정 통지서 이런 거예요. 귀하의 정보를 결정 통지합니다는데 검찰청이랑 경찰청이랑 감사원이랑 이런 데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학교 다 때려치고 내려오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나라에 대들고 있다고.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도로냐면 여러분이 자료를 받을 경우도 있고 이 기관에서 뭐 결정을 통지한다고 인터넷에서 띄우면 되는데 꼭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받는 곳 이런 데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소는 저희 사무실이고 전화번호도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저는 개인으로 청구하지만 그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받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조회까지 가능한데 제가 청구했던 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그 대통령 기록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이 지금 연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건으로 청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위원회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예요. 청구를 했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은 제가 보기 쉬우려고 아무 제목 하는 거죠. 25차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 이렇게 달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맘대로 달아요. 이관, 생산 현황, 문서, 관리 지침 뭐 이런 식으로 달거든요. 달고 나면 이렇게 청구를 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를 보고 공문을 확인했던 거예요. 정보 목록을 검색해서 뭐 정보 목록 중 아래 해당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문서 제목 뭐, 문서 번호 뭐, 생산일자 뭐 이렇게 청구를 해서 하면은 이걸 이제 결정 통지가 열흘 안에 오는데 열흘 안에 오면 부분 공개 통지가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면은 수수료는 안 나왔고요. 이걸 누가 담당했는지 어느 부서에 누가 이걸 담당을 했고 누가 결제를 했는지 그 사람의 연락처는 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파일로 다운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개된 건 이게 다였어요. 회의 안건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제목만 있네요. 이것까지만 공개가 되고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따져 물어야겠다 아니면 자료가 다 안 왔다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이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번호냐? 기한자 전화번호예요. 결제권자 전화번호가 아니고 기한자가 실제로 문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기한자 전화번호니까 전화를 해서 고임정 씨를 찾으시면 돼요. 신지혜 씨 찾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답도 못해요. 사실은 결제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옛날에 있다가 왜 사라진 위원회들 네네네. 그런 자료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네네. 위원회가 있을 거고 네. 네네 맞아요. 그런 데는 어디냐면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폐지기관들 이제 없어진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지금은 없어요. 그땐 있었지만 이런 데 없어져 버린 기관은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나 이럴 때 예를 들면 이게 없어졌는데 그걸 승계받은 기관이 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지만 그걸 미래창조과학부가 받았으면 그걸 넘겨받은 기관에 하면 되고요. 넘겨받은 데도 없이 아예 없어졌다. 세월호 특조위처럼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모든 없어진 기관의 기록은 다 어디로 가냐면 국가기록원으로 가요.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 여기에서 찾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뭐
행정자치부에서 산하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국가기록원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국가기록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폐지기관들의 기록 아니면은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돼서 더 이상 기관에서 안 가지고 있는 기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년 만년 다 뭐 행자부가 모든 행자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뭐 20년 전, 10년 전에 만들었던 뭐 전자기록이라던가 종이 30년 전에 만들었던 전자기록 같은 종이기록 같은 경우 그것도 일정 기간에 맞춰서 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해요. 넘겨요. 그래서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관들, 모든 행정기관들의 그 꼭 남겨야 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라거나 없어진 기관의 기록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다 하면 돼요.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잠깐 동안 없어져도 인수위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으로 청구하면 돼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 궁금하다. 국가기록원에다가 청구하시면 돼요. 임기가 끝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기가 바뀌면은 다 넘어가거든요. 청와대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국가기록원에 청구하시면 돼요.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정보공개 포털에서 자료 같은 거 봤을 때 보존 기한이 뭐 한 10년 네. 돼 있고 비공개라고 되어 네.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비공개 되어 있고 궁금하면 청구하세요. 네. 청구를 하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사실 처음에 비공개를 할 때 문서를 만들었는데 10년, 15년, 30년짜리 문서라고 만들어 놓는데 처음에 만들 때 비공개예요. 그러면 30년 내내 비공개냐? 그럴 수 있잖아요. 법에는 5년마다 이건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기록은 5년마다 공개 재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다시 판단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거쳐서 하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다시 그냥 그런 것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게 좋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특히 원문 공개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일단 공개를 하면 이게 결제 문서가 바로 오픈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단 비공개하고 보자 라고 해서 과도하게 비공개를 책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 내용 하나도 없는데 비공개로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그거는 통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비공개 문서가 많아서 그래도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아니면 비공개가 너무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그걸 문제 제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비공개가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세월호라고만 검색을 해봤더니 세월호로 검색된 문서들이 70%가 다 비공개더라.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보통 시민들이 개개인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럴 때는 그냥 어쨌건 비공개라고 한다고 해서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하지 마시고 청구는 해보시길 바래요. 국방부 같은데 공공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비밀이라고 해서 네. 그 임금인가 상급인가 해서 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혹시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문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공개 문서가 있고 비밀 문서가 있어요. 비밀 문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비밀 문서의 기준은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거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1급, 비밀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받아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못 받아요. 근데 대신에 비밀이 어떤 비밀 문서가 해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당시에 비밀 문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공개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비밀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국방 뭐 외교 관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비밀이라고 아예 박힌 문서들은요 일반 공무원들도 아무나 접근하지 못해요. 비밀 인가권자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여서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비밀이 풀렸다라고 할지라도, 비밀이 풀렸다라고 해서 비공개도 풀리는 건 아니에요. 비밀은 좀 더 센 거고 그다음 비공개잖아요. 비밀이 풀렸다고 해도 비공개 문서일 수는 있어요. 아니면 사실 정보공개법상에서 비공개된 정보는 아닌데 그냥 비밀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비밀이 풀려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비밀이 풀렸어도 비공개인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 국회 쪽에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왜냐하면 비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비밀 인가권이 있는 사람의 의원실에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네. 네. 혹시 주변에 국회의원 친한 친구 있으시면요, 국회의원 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정보공개보다는. 저는 국회의원 친구가 없어서,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하곤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견이라던가, 어떻게 쉬지도 않고 2시간을 내리하냐라는 뭐, 항의라던가. 만약에 없으시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건 실전정보공개 청구에서 처리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어렵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간식거리도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